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투스텝의 여섯 번째 유형이죠. 유리함수의 역함수와 합성함수 관련된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역함수, 합성함수 관련된 성질들은 알고서 문제풀이를 시작해 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25번 대표 문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항 보시면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1 더하기 절대값 x-1 분의 3x라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이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x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존재하기 위한 x의 범위를 우리는 또 구해 볼 거고요. 자, 이때 요 함수의 역함수의 식까지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좀 확인해 볼까요? 자, 모든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었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있는 이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에 해당되는 함수여야 되어 있고요. 자,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 fx가요,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만족하면 되더라 라는 거였죠. 좋습니다. 자, 이 개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x의 범위가 어디까지만 돼야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부분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fx 함수식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절대값 안에가 0이 될 때 x값. 그래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1보다 작을 때 이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접근해 주셔야 되겠죠. 자, 1 이상이면요, 그대로 x-1로 나올 거고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소거돼서 x분의 3x 이렇게 되네요. 그럼 약분하고 나면 3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함수로 나올 거고요.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자, 요게 음수니까 자,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겠지요. 마이너스 x에 요 플러스 1로 바뀌는데 1 더하니까 2가 되겠고 분자에 3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걸 여기다 넣을 건데 기왕이면 그래프 그리 편하게 표준형으로 바꿔보죠. 자, x 앞에 계수비 마이너스 3 찍어주시고요. 자, 통분하면요, 바로 요거의 분자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지요. 거기다가 빼기 6 이렇게 하면 원래 식하고 동일하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유리함수의 표준형으로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네,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죠. 자, Y축 그리고 X축 좌표 평면상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X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1보다 커 같을 때는 3에 해당되는 상수함수니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1보다 작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1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6 빼기 3 바로 요 점 1,3을 지나는 건 동일한데, 자, 정근선 보겠습니다. 정근선은 x는 2라는 정근선. 자, 이렇게 정근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또 하나의 정근선 이렇게 있을 거고요. 살짝만 그어 놓을까요? 자, 이건 그냥 정근선이에요. 우리가 보기 편하게. 자,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분자 마이너스 6 음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자, 한번 x에 0 같은 경우 넣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3 빼기 3, 0. 그래서 0,0 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곡선의 일부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정근선에 가까워지는 이 모습. 이게 y는 fx에 해당되는 함수식이 되겠죠.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x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인데 이거는 증가하다가 그래요, 이렇게 상수함수죠. 이 상수함수 부분이 들어가면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자, 이 1 왼쪽에서 끊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쌤이 이렇게 노란색을 긋고 있는 이 부분까지만 우리는 fx를 남겨놔야만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x는 1 이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1 이하에 해당되는 바로 요 범위가 되겠죠. 자, 요겁니다. 여기요. 자, 요 함수식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었죠.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동일한 함수식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fx라는 거에 요 구간에만 해당되는 x가 1 이하. 여기 등호가 없는데요. 근데 이 등호는 어차피 1,3인 건 동일하니까 1,3을 포함해서 가져가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자, x의 범위 나왔는데 이제 역함수까지 구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이게 바로 fx니까요. 그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쉽게 알고 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요 마이너스 2하고요. 요 마이너스 3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요 공식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혹시 까먹은 친구들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개념입니다. 자,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요. 그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요 b하고 c가 자리 바뀌면서 부호 바뀌는 거였어요. c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c, b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필수 암기사항이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나온다면 그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p하고 q가 자리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어요. q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플러스 p 이렇게 된다. 이것도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요. 선생님 밑줄은 이 두 숫자를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3이 내려오면서 플러스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역함수식이 나온 건데 중요한 건 그래요. 범위가 되겠죠. 한정된 범위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요 fx의 입장에서요. 바로 치역에 해당되는 y의 범위가 y는 x에 대칭하면서 이 역함수의 x의 범위 정의역으로 오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이 함수 좀 봅시다. 여기서 치역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요. 치역은요. 자, 봤더니 마이너스 3보다는 커요. 마이너스 3은 점점 가까워지지만 마이너스 3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등호 안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3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요게 f 인버스 x로 가면서 y는 x에 대칭하면서 이 x의 범위로 바뀌죠. y 대신에 x만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요 한정된 x의 범위. 자, 요거를 같이 써주셔야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 다 써주셔야 돼요. 범위까지. 범위 안 쓰면 실제 부분 점수도 주어지지 않을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또 정답이다. 정답은 두 개죠. 자, x의 범위 1 이하 하고요. 요 역함수의 식 특히나 정의역까지 체크하시는 거 포인트 잡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 해결했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25번 문제는 결국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라는 개념 하나를 묻고 있는 거와 또 역함수식 우리가 공식 알고 있는지 특히나 정의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26번으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봤더니 fx,gx가 주어져 있는데 fx 함수를 봤더니 2x-1 분의 그리고 6x 플러스 12라는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gx 함수식을 봤더니 자, 1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가 정수인 경우 자, x가 정수일 때는요. 바로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요. 자, x가 정수가 아닐 때는 0이라는 함수값을 갖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했을 때 우리는 합성함수 관련돼서 gfx 요게 1이라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2017년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고 싶은데 우선 겉에부터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음 선생님 박스 치고 있는 이 fx가 어떤 값이면 될까? 겉함수 g의 입장에서 봤더니 g가 1이 나올 때는 요 x 자리가 정수면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g의 함수값으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fx가 정수가 되면 되겠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해석했어요. 아, fx가 정수이면 저 등식을 만족하겠다. 그럼 fx가 정수일 때 x를 구해보셔야 되겠죠. 아,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분수꼴로 되어 있는 걸요. 표준형, 대분수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문제 해결이 가능하죠. 자, 분모에 있는 2x-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우선 6x에 맞춰볼게요. 그러면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15를 더해야만 원래 식과 동일하겠네요. 자, 그럼 분리해 써볼 텐데 이거부터 쓸게요. 2x-1 분의 15.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해서 약분하면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정수가 될 때의 x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3은 이미 정수죠. 그러니까는 요 앞에 있는 쌤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분수가 정수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는 분모 2x-1이 15하고 약분되면 되죠. 그래서 2x-1이 바로 15의 약수가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x가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양의 정수, 즉 15의 양의 약수들만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x-1이 될 수 있는 거 생각하면 1, 3, 5, 15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때 각각 x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2x에 대해서 써보면 양변에 1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다 1 더하면 2, 4, 6, 16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에 2로 나누면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리고 8일 때 이렇게 4개의 자연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개수 구하고자 했으니까요. 바로 4개가 정답이다 라고 정답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또 뭐 까다롭지 않은 문제였어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 잘 정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27번 문제 볼까요? 자, 유리함수 식이 주어지기를 2x 플러스 b 분의 자, 4x 마이너스 8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b는 마이너스 4는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이때 fa라는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a를 만족시키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a가 단 한 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A하고 B 값을 구해서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겠죠. 근데 fx는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양변에 f 역함수, f 인버스를 합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f 인버스 이렇게 합성해 주고요. 자, 여기다도 f 인버스 이렇게 똑같이 합성해 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f하고 f 인버스하고 합성하면 그래요. 항등함수가 되면서 생략 가능하다. 좌변에 FA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우변은 F 인버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식으로 변형을 했어요. 그럼 이 등식 만족하는 A가 단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자, 요 A 자리는 X의 자리죠. 그래서 FX 그리고 F 인버스 X라는 요 등식이 있었을 텐데 요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이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 값이 이렇게 A 값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 등식은 뭐예요? 원래 함수하고 그 역함수하고의 연립방 정식이니까 그래요. 바로 교점이에요. 그러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 구할 때 굳이 우리는 이 역함수하고 연립할 필요가 없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또? 그래요. 바로 역함수 대신에 y는 x, y의 교점을 구해도 되더라. 근데 이 x 값이 a 단 한 개 존재한다 라는 거죠. a라는 값 하나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fx 보세요. 2x 플러스 b 분의 4x 마이너스 8이라는 이 유리함수하고요. y는 x, y 교점이 지금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납득이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교점이 하나일 때 우리는 판별식 이용하죠. 식으로선 정리해 볼게요. 2x 플러스 b를 양변에 곱해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2x 제곱 이항해주면 b 마이너스 4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8.
근데 우리는 x값이 하나 나와요. 그 x값 a이고요. 그럼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판별식 생각해 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0일 때 b값 한번 구해볼까요? 자, b말4의 제곱이 63이다. 제곱해서 64 되는 거는 플러스 8 또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자, 그럼 b 값으로 나오는 걸 봤더니 1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자, b가 마이너스 4는 아닙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b는 12가 되는구나. 그래서 b 값은 구해냈습니다. 자, 이제 a 값만 해결하면 되죠. a 값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요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a라고 했죠. 자, 요 방정식을 풀이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구하면 그게 바로 a예요. 유일한 근. 자, 한번 볼게요. 자, b자리에 12를 대입해 주시죠. 그러면 8x 더하기 8.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면 되겠죠. 자, 2로 나눠봅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유일한 x값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 값을 a라고 했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a 더하기 b의 값 물어봤으니까 12하고 마이너스 2 더해서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바로 이게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접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의 f 인버스 합성해서 식을 정리한 후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판별식까지 적용시키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7번 해결했고요. 자, 28번 볼까요? 28번 보면 f1x라고 해서 주어지기를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fn 플러스 1의 x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합성한 거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여기 돼 있으면 바로 n번 합성한 후에 한 번 더. 그래서 그냥 합성함수 횟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가 갔어요? 합성한 횟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36번 합성한 함수와 6번 합성한 함수가 같습니다. 라는 조건 이용해서요. 자, 28번 합성한 함수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자,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보자면 이런 개념이었죠. 자, 우리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해갔죠? 자, 그래서 우리는 f 예를 들어서 gx가 hx입니다. 이런 등식일 때 이 등식을 변형할 수 있었어요. 양변의 f 인버스를 합성하면 이 f가 생략 가능하고 좌변 gx만 남고 우변은 f 인버스 hx 뭐 이런 식으로 식변형이 가능한 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적용시켜 볼까요? 쌤은요, 요 f1x라는 그 fx라는 함수가 유리함수고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자, 역함수 그냥 구해보고 시작할까요? 그럼 f 인버스 x라고 놓을게요. 자, 어떻게 됐냐? f1x는 그냥 fx라고 놔도 상관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요 2하고요. 2라고 부호 바뀌면서 자리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 자, 1이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셨죠? 좋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쌤요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래서 f 인버스를 한 번 하나 합성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 번 합성했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랬을 때 여기는 36번 합성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생략 가능하면서 이거는 그래 35번 합성한 함수식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6번 합성한 거에서 하나. 자, f 인버스하고 우리는 항등함수 되면서 생략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했더니 이 36이라는 게 35로 6은 5로 하나씩 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또 f 인버스를 합성하면 이거는 f 34 34번 합성한 거 이거는 4번 합성한 걸로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양의 동시에 이 숫자를 카운팅해서 둘이
동시에 하나씩 뺄 수 있을 거야.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정리용이 되자면 여기다가 F 인버스를 몇 번? 쌤은 4번 합성할게요. 4번 합성하면 4번 하면 30까지 줄겠죠. 근데 봐봐요. 여기다가 F 인버스를 4번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다 사지면서 항등함수가 되겠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센스 있는 친구들 그냥 바로 왔겠죠. 아, 여기 36번, 여기 6번이면 양면의 F 인버스를 6번 합성해서 요 식으로 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돼요. 지금 뭐냐면 fx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이걸 몇 번 합성하면 30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28번 합성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쌤은요 여기다가요 몇 번만 더? 2번 더 합성할 겁니다. 자, F 인버스를 2번 더 합성하면 요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함수식으로 바뀔 거고요. 자, 우변에 F 인버스를 2번 더 하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28번 합성한 함수식은요. 결국은 F 인버스를 몇 번? 2번 합성한 함수식을 구하라는 거구나까지 오셨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역함수의 성질 이용해서 왔으면요. 자, 요 함수 있죠? 요 함수 그대로 그냥 2번 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대입하셔도 되는데 마이너스가 너무 많죠. 그래서 부호 실수하기가 조금 실수할 수 있을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하자고요. 분모부자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오히려 이렇게 식을 보는 게 자, 마이너스 부호가 더 없지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F 인버스는 X인데 요 X 자리에 다시 요 F 인버스 통째로 식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요 X 자리에 그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고요. 자, 요 X 자리에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F 인버스 X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요 식만 이제 정리하면 돼요. 자, 쌤은요, 요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요 곱해서 번분수식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다 곱하면 요 마이너스 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돼 있고 요 식을 요 2쪽에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네요. 자, 여기다 곱하면 x 플러스 1 남겠고요. 자,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됐네요. 자, 분모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겠고 자, 분자 봤더니 x 소거 되고요. 3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부모 분자 이제 3으로 나누겠습니다. 즉 3분의 1 곱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요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혹은 1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정답. 3번 보기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28번 합성한 함수가 역함수 2번 합성한 거라는 걸 알아내는 과정, 그 과정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유형이었죠. 유리함수의 역함수와 합성함수 관련해 유형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복습을 통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복습 꼭 해보시고요. 스스로 풀리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 3스텝이 있네요. 그래서 1등급을 넘어서는 종합 사고력 문제 함께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